안녕하십니까, 퍼식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지구 북반구 쪽에 어마어마한 기후 변화의 여파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지하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7월만 지나면 이제 장마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2, 3주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짧게는 9월까지, 길게는 10월에서 11월까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데이터는 이미 2019년 인도양 다이폴 현상으로 동아프리카와 호주 간에 5개월간의 기나긴 자연재해의 그런 데이터 샘플링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장마가 그치더라도 더 무서운 거는 바로 허리케인의 생성입니다. 일반 허리케인이 아니라 슈퍼 허리케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허리케인이 있었는데, 2017년에 합이라는 허리케인, 그리고 2018년에 플로렌스라는 허리케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슈퍼 허리케인의 공통적인 특징은 비이상적으로 높아진 바닷물 수온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 2주 내로 장마 전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단편적인 정보만 보지 마시고 범지구적으로 넓게 살펴보시면 이게 1, 2주 만에, 7월 한 달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렇게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비상식량 문제라든가 비상 상황에 접했을 때 대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그런 상황에 접하지 않게 그렇게 행동 강령을 알려주는 정부나 기관, 기상청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이 최소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지식과 준비를 갖추셔야지 올해 아직 남아있는 그런 기나긴 자연재해 폭풍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 대한민국의 지자체들, 그러니까 공무원들, 구청, 시청, 그리고 재난청이 이번 재난에 대비하고 그리고 대처하는 그런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고질병 중 하나가 이런 인재를 끊임없이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한낱 일개 유튜버인,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도 않는 제가 몇 가지 해외 자료 그리고 기상 관련된 그런 과거 데이터를 조금 살펴봤을 뿐인데도, 올해 장마는 정말 심각한 재난이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한 달 전에 그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이미 예견되어 있던 그런 재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지자체는 뭐 했고 재난안전처는 문자만 보냈지 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항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작년에 강남역 일부가 물에 잠겼으면, 그러면 강남역 일부만 그렇게 정비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아직 사고가 안 났으니까 사고가 나면 그때 뭔가를 하면 되지,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도 아니고 마치 전 국민이 나만 아니면 돼, 혹은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런 마인드, 이런 최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뉴스가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철골 문제도 그렇고 음식 유통 관련된 그런 사고도 있었죠. 농산물 관련된. 그리고 이번 재난 안전 문제까지. 최근 한국 커뮤니티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 중에서 알바노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알바노, 이 세 단어가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현상, 사회적 문제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던 그런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고름이 터져서 여러 군데에서 진물이 흘러나오고 고름이 터져서 상처가 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치료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을까요?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의 직장은 언제부턴가 공무원이 되었죠.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철밥통이니까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노후, 정년이 보장된다. 그런데 전 세계는 자본주의 사회에 접어들었고 우리 대한민국도 글로벌 사회 그런 변화에 편승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적응되었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 세계에 퍼뜨릴 때 그들이 내세웠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할 권리,
그리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권리.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군대식 짬밥 문화, 그리고 나이 문화와 뒤섞여서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죠. 20대에 무조건 좋은 기업 혹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든 눌러앉지 않으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내쫓기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기업에서도 나이 마음 먹은 그런 사원들을 신입사원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에 들어가지 못하면 공무원이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자영업자로 밀려나지 않는다. 이런 사회적 풍토가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이다. 신의 직장이다라는 그런 기형적인 사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공무원 이꼴 철밥통, 정년까지 보장되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현재 어느 정도의 직급에 있는 분들은 군대식 연공서열, 군대식 짬밥 문화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열어하려고 하고, 이제 막 들어온 신입들이 그 모든 업무를 다 맡고 있으니까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내가 받는 월급, 내가 받는 연봉보다 단 1%라도 더 많은 생산력을 유지해야지 그 단체, 그 회사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 한국은 군대식 짬밥 문화가 이상하게 섞여서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연봉도 올라가고 내가 하는 업무도 열애받을 수 있다. 이런 아주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해외로 나오려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사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첫 번째 직장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의 경우에는 내가 사회에 나와서 첫 번째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바로 군대죠. 상명하복 문화에 연공서열, 짧은 기간 동안 3단계의 진급을 거쳐서 내 밑에 10명, 20명의 그런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서열 문화를 전부 다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제대를 하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와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사회를 접하고 나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상명하복이 당연시되고, 연공서열, 내가 여기서 짬밥이 높으면 병장처럼 열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너 군대 갔다 왔잖아.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군대식 문화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게 바로 지자체, 구청, 시청 이런 부서니까 당연히 일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죠. 하지만 이런 사회 현상이 하루 이틀 만에 극복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아직까지 장마는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최소 9월에서 10월까지는 이런 자연재해가 올해는 특히나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씁쓸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의 이웃, 가족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덕목, 지혜를 쌓아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최대한 많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